데이터의 소스와 데이터가 처리된 방법에 관한 정보를 출처라고 합니다. 이 출처는 데이터의 진위 여부와 데이터 품질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감사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결합하여 다중 처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출처를 유지하는 것도 또한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수명 주기의 여러 단계에서 데이터는 전송, 처리 또는 저장 단계라는 서로 다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전송 단계의 데이터는 이동 중인 데이터, 처리 단계의 데이터는 사용 중인 데이터, 그리고 저장 단계의 데이터는 대기 상태의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메타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출처 정보를 잘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출처를 기록하는 목표는 생성된 분석 결과와 데이터의 출처를 결합하여 어떤 알고리즘 혹은 데이터가 생성될 결과를 이끌어내었는지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처 정보는 분석 결과의 가치를 뒷받침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출처 정보가 기록된다면 분석 결과는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확신을 갖고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 혹은 알람을 필요로 하는 대시보드나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시간 또는 이에 준하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 및 제품들은 일괄 처리, 즉 배치 처리 지향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일괄 처리와 실시간 처리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처리, 즉 배치 프로세싱은 데이터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수집만 해놓고 처리는 지정된 시간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프로세싱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바로 처리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돈의 입금과 출금을 할 때 일괄 처리를 해야 할까요? 실시간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일괄 처리를 한다는 것은 하루 동안의 입금 출금을 여러 번 하더라도 통장 잔고의 계산을 그때그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처음 잔고가 100만 원이었어도 150만 원을 출금하며 그냥 출금이 되고 나중에 일괄 처리 시간, 즉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 새벽 서너 시경이 돼서야 처리를 하게 돼요. 즉 잔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는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잔고가 마이너스 5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은행의 계좌 잔고 처리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처음 잔고가 1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출금하려 하면 잔고 100만 원을 확인하고 출금액 150만 원에 비해 잔고가 부족함을 알리고 출금 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50만 원의 입금 거래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한 잔고액에 바로 더하기 처리를 하여 잔고액을 증액 수정하는 것, 이것을 실시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웨어, 인터넷 기술 및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오픈소스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 즉 트랜잭션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바로 처리하고 기존에 요약된 데이터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의 성능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검색 알고리즘과 결합된 대형 데이터 세트의 경우 긴 쿼리, 즉 데이터 검색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결정하는 네트워크 대역폭 또한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기가비트 랜 연결에 연결되어 80%의 처리량을 사용한다면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약 2750시간이 소요됩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합니다. 데이터와 솔루션 환경 자체를 조절하고 표준화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는 데이터 태깅 및 이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사용 가능한 외부 데이터의 규제 정책,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익명화 관리 정책, 데이터 소스 및 분석 결과 보관 정책, 그리고 데이터 정제 및 여과 지침 설립에 관한 정책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란 전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표준, 프라이버시, 메타데이터, 그리고 수명 관리 등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조직과 규정을 정립하며 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IT 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 3Vs로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관리 체계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완비되지 못하면 IT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목적은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공급되고 기업의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의 출입을 제어할 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그림에서처럼 처리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루프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팀 인력이 IT 인력에게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반복 주기에서 나오는 피드백들은 데이터 준비 혹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 변화를 줘서 시스템을 세분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석 모델을 세밀히 조정할 수 있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대용량 저장 공간과 데이터 처리 IT 인프라를 원격으로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의 일부 또는 전체가 클라우드 내에서 호스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즉 C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CRM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 빅데이터 솔루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석 데이터가
회사 내 빅데이터 환경 안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내 하드웨어 자원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 조달을 위한 선행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나머지 사업과 격리되어 기존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처리해야 할 데이터 세트가 클라우드에 존재할 경우, 사내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팅 및 저장 리소스가 한계에 도달할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빅데이터의 채택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과 더불어 또한 빅데이터 세계에서의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 추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 옆에 팔로알토에 위치한 인포웍스라는 기업에서는 작년 10월 31일에 Big Data Trends Our Predictions for 2020 plus What Happened in 2019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도에 빅데이터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들과 또 앞으로 2020년도에 일어날 추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클라우드 기반 기술의 지속적 개발에 대해 예측하고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방법론을 데이터 생태계 전략의 최전선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기존의 하둡을 스파크 및 관리 데이터 브릭스와 같은 스파크 솔루션으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 셋째, 디지털 혁신은 최상위 데이터 전략의 핵심 요소로 될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넷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2018년에 데이터 메디션에서 내놓은 Top 10 Big Data Trends for 2018 그리고 2019년에는 데이터남이라는 데에서 나온 10 Big Data Trends to Watch in 2019이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채택과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작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분석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